여러분, 흥할 집, 번영할 집에는 절대로 없으며 망해갈 집에는 무조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과연 여러분의 집에는 이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운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항상 집안에 이것이 없도록 만드세요. 그리하면 절대 여러분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늘 행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망해갈 집에는 무조건 어두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밝음과 어두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풍수학에서는 망해갈 집에는 무조건 어두움이 있고 흥할 집에는 무조건 밝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해가 얼마나 잘 들어오느냐, 바람이 얼마나 잘 통하느냐, 또 얼마나 양지 바른 곳에 집이 세워져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집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밝음과 어두움입니다. 물론 잠을 자는 공간이야 어두워야겠지만 그 외의 공간들은 가능한 밝게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어두움이 가득하고 우중충한 집이 번영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여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벽지도 밝은 색상, 또 조명도 가능한 밝은 것, 품격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밝음이 가득한 집이 불행해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이런 집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번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항상 집은 밝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망해갈 집에는 체념증후군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념증후군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어떤 사람이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뇌는 그 상황이 정상적인 상태, 일반적인 상태라고 인지를 해버리게 되며 이로 인해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이나 의지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노력을 하지 않으며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며 또 의욕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한번 망한 집을 다시 일으키기는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재력적인 문제나 성향적인 문제보다 의식적인 문제라고 풍수에서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식, 즉 생각이 죽으면 이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으며 또 이를 다시 변화시켜 다시 살려내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 심리학에서도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이 이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오랫동안 젖어온 환경을 변화시키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창고를 한번 보세요. 망해갈 집의 창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과거 창고는 일을 하기 위한 모든 도구들과 장비들을 저장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여 풍수적으로 이곳이 관리가 안 돼 이곳의 물건들이 녹이 슬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집은 성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집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며 또 곧 망할 집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창고는 현대로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집안의 서재와 팬트리 공간, 그리고 베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하시는 공간,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책상 위를 한번 보십시오. 또 팬트리 공간이나 베란다를 한번 보십시오. 혹 버려야 할 물건들이 쌓여져 있지는 않으시나요? 혹 죽은 식물이나 버려야 할 텅 빈 화분, 또 쓰지 않는 청소도구, 고장난 물건들이 들어있지는 않으시나요? 그럼 이 책상 위가 완벽하게 업무를 할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으신가요? 물론 이 정도 되어 있다면 이 집은 번영할 집입니다. 하지만 망할 집이라면 절대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 상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의욕의 문제인 것입니다. 네, 풍수학에서는 의욕이 없는 집에 번영이 찾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릴 것은 꼭 버리세요. 베란다나 창고에 버리실 물건 꼭 버리십시오. 분명 그만큼 새로운 것이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욕과 여러분의 생기가 만들어낸 결과들이 말이죠. 네, 이런 집이 번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버릴 물건들이 꽉 차 있는 집, 그런 집은 무조건 망해갈 집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망해갈 집에는 현관에 외로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관의 외로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것은 바로 나갈 때 배웅하는 사람이 없고 또 들어올 때 반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중에는 이런 집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갈 때, 특히 어른들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무조건 잘 다녀오셨어요, 또 잘 다녀오세요 라고 반기거나 배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나갈 때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항상 잘 다녀와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절대 방 안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것에 관심도 없는 그런 가정에 번영이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출필고 반필면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TV에서 큰 부자분들이 출근을 할 때 온 가족들이 입구에서 배웅을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또 그들이 퇴근을 할 때 입구에서 온 가족들이 반기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인사는 하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또는 잘 갔다 와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바로 관심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항상 서로 관심을 주는 가정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이리 해야 그 가정은 번영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망할 집은 거실 소파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번영할 집에는 대화가 있고 웃음이 있으며 또 화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망할 집에는 절대 대화가 없고 가족 간에 서로 피하고 또 불화만이 항상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은 최소의 사회입니다. 이런 작은 사회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이 더 큰 공동체, 더 큰 사회 공동체에서 적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여 이런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네, 현대 풍수학에서는 소파에 가족들이 자주 모여 앉는 집이 번영할 집이요, 이곳 소파가 허전한 집, 늘 소파에 혼자만 앉아있는 집이 망해갈 집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자주 모이세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겠지만 이 대화는 한번 튀어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우시면 저녁에 가족들이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네, 그래야 최소한 운이 머물기라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망해갈 집의 식탁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매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셨습니다. 네, 그래야 운이 들어오고 그 가정이 번영한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식탁의 외로움은 삶의 의지와 삶의 목적을 놓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소리도 들어보셨죠?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식사 시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마시고 누구라도 편하게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현대 사회가 바빠 하루에 한 번도 보이기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라도 절대 혼자 밥 먹도록은 하지 마세요. 항상 누구라도 식사를 할 때는 곁에 앉아 이야기라도 나누시고 또 하루의 힘듦에 관해 들어주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의 의지와 삶의 의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집이 불행해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라는 징조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번영하는 집이 되기 위한 풍수의 가장 기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